자, 오늘 플러스나우에서는요,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웹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을 뺀 글로벌 조회수만 720만 건을 넘겼는데, 자, 해외 소설이 원작 같은 배경과 내용인데 한국 작가가 쓰고 만든 인터넷 만화, 웹툰이라고 합니다. 자,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른바 K-웹툰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러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관련 내용 취재한 보도국 정동욱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류 콘텐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드는 생각이 드라마 대장금처럼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엔 그런 공식이 좀 무의미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소개한 웹툰은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제목의 순수 한국인 작가가 쓴 웹툰인데요. 예. 가상의 땅 외던 왕국이라는 곳에서 한 공작의 딸하고 천민 출신의 하급 기사의 선 결혼 후 로맨스를 그린 내용입니다. 네. 웹툰의 소재와 제작엔 이렇게 국경도 국적도 시공간적 제약도 없다는 거죠. 네. 이거는 낮은 제작비로 빠른 배포가 가능하고요. 캐스팅에 부담이 없는 웹툰의 특성상 나라도 인종도 역사적 배경도 걸림돌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변주, 변화가 가능한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변주 변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웹툰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이제 다른 나라의 배경과 또 인물로 설정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그 리메이크 산업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리메이크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양 문화를 가리지 않고 이야기만 재밌으면 글로벌 어느 지역에서나 통한다는 뜻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드라마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웹툰 이태원 클라스는 일본에서는 롯본기 클라스라는 제목으로 연재되고 있고요. 예. 서양 귀신인 좀비를 조선시대 왕궁을 배경으로 풀어낸 웹툰 킹덤은 드라마로 제작이 됐는데요. 네. 해외 온라인몰에서 조선시대 가시 팔릴 정도로 해외 팬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머리에 쓰는 간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주를 배경으로 한 웹툰 승리호도 넷플릭스에서 영화화돼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지역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형태로도 또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웹툰 하나로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수출 활로가 넓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웹툰이 다른 지역의 만화, 영화, 그리고 게임 등의 원작으로서의 가치, 오리지널 콘텐츠로서 주목받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요, 또 반대로 콘텐츠 변환의 수단으로서도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면 드라마나 영화를 웹툰, 그러니까 만화로 바꾸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기존의 인기 영화나 드라마를 웹툰으로 제작하는 건데요. 네. 이른바 웹툰아이즈라는 산업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웹툰아이즈요?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과거 MBC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남양 특집 드라마 M을 현대화시킨 드라마로 다시 만들려고 하면 배우 출연료에 세트 제작비에 특수 효과에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네. 하지만 웹툰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제작에서 배포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변형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대장금 같은 드라마, 지금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유럽의 왕국 이야기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엔 관련 업계에서 이런 스토리 콘텐츠,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소리 없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웹툰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종이 형태의 만화책 하면 떠오르는 게 망가라고 하죠. 예. 일단 일본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서구 지역에서는 월트 디즈니나 마블 코믹스를 또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 이 웹툰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상이 더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음 웹툰이 2003년, 네이버 웹툰이 2004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대형 출판사인 코단샤가 2014년에야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만화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본에서 1위에서 3위까지 웹툰 플랫폼이 모두 카카오와 네이버 등 한국 기업의 계열사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건 이제 그 점유율,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의 얘기인 것 같고, 수익률, 돈은 어떻게 버는 건가요? 그 점도 K 웹툰 기업의 강점입니다. 수익화 모델이 안정돼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 주요 웹툰은 기다리면 무료라는 독특한 과금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먼저 무료로 10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인 11회를 보려면 하루를 기다리면 다음 날에는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얘기를 들어보면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뭐 한번 보게 되면은 앵커님께서도 아시지만은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돈을 지급하고서라도 다음화를 보게 되는데 그 금액이 200원, 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공부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회원이 뭐 100만 명, 1000만 명, 뭐 몇천만 명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 두 곳의 웹툰 거래액이 올해 2조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과금 체계가 그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처럼 월 정액의 구독료를 받는 대신 수만 건의 웹툰을 제공하는 많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서비스 시작 4달 만에 북미 만화의 분야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K-웹툰, 한국의 디즈니가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웹툰 시장 규모는 9조 원입니다. 예. 영화 시장이 50조 원, 게임 시장이 180조 원보다는 아직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영화, 게임과 달리 콘텐츠와 플랫폼을 우리가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 시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네이버가 와패드라는 웹소설 플랫폼을 6,800억 원에, 카카오가 1조 원 이상을 들여 웹툰 플랫폼 타파스와 레디시를 인수한 점도 이런 성장 가능성을 내다본 과감한 투자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계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웹툰, K-웹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재테크플러스였습니다.